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계묘년에 태어나서 정사월, 울축일, 씨는 빌명이고 몰라서 6자, 3주만 가지고 짧게 해봅니다. 을목으로 태어나서 4월에 씨는 몰라서 목이 2개요, 화가 2개요, 토가 하나요, 금이 없고 수가 하나, 6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금년에 57살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입니다. 이 사람 사주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말을 잘한다는 사주입니다. 언변이 뛰어나다, 손발력이 뛰어나다, 눈치가 빠르다,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에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됐는데 어제 오늘 뉴스 톱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했니 어쩌니. 근데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은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듯이 좀 의심받을 일이 충분히 합니다. 근데 지금 속보로 보니까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분히 됐는데 올해 기해년 사해충이 되니까 문세의 흉이 있다, 간제수가 있다, 구설수가 있다. 그리고 신의 대운도 사해충이 되니까 문세흉, 간제수, 사해충이 있다. 금극목, 직장이 문제가 된다, 그만둘 수가 있다. 그랬더니 딱 그만두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25억에서 14억이 자기 돈이었고, 아내가 평생 교사로 있었는데 퇴직금이 나와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11억 정도는 대출도 받고 빌려서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가까운 친인척이 거기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소개해줘서 그대로 따랐다. 아내가 다 몰래 했다 이렇게 해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30년 무주택자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큰 돈이 들어갔고, 또 작년에 그걸 샀으니까 한창 정부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난리법석을 떨을 때 그 무렵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되고, 운이 나쁘다 보니까 결국은 대변인직을 물러났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났는데 안타까움이에요. 또 여당한테, 정부 청와대나 여당한테 짐을 주면 안 되겠죠. 지금 선거도 지금 며칠 앞뒀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안타까웁니다. 그러니까 운이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해충이 되면은 문세흉이 있다, 구설수가 있다, 간제수가 있다. 그걸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출신은 경상북도 칠곡이라고 나오면서 성장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학교랑 다 다녀서 성장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전직이 한겨레 신문에 신문 기자로 있다가 잘하는 것이 모습이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불러 들어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만두게 됐으니까 불명예죠. 이제 스스로 사퇴를 낸 게 아니고 불명예 사퇴를 했으니까 문제죠. 그러나 신문을 보면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도 다주택자가 많다. 장관도 다주택자가 많고, 심지어 농림사부장은 이계호 씨는 집이 5채나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공직자들, 또 건설부 산하가 전부 다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인데도 강남에 집이 여러 채가 있고, 강남에만 유난히 많더라. 강남 3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거기다 사놔야 집값이 많이 부풀려지니까 글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권이든지 부동산만 잘 관리하면은 성공한 정권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 집이라는 건 공직자 되면은 팔았다가 공직자 그만두고 난조금 사면 될 텐데 굳이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나요? 이계호 씨도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집이 5채라고. 그걸 정리하고 집이라는 거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버티는 것도 대통령 무시하는 것 같고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결혼도 못해. 결혼하더라도 애기를 안 낳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물가에 비해서 올려야지. 지금 10년,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도 안 되고 집값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많다. 그 내 집만 올라야지 좋지. 내 집도 올라가고 딴 집도 올라가면 그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내 집만 올라가야지. 상대방은 10만 원 올라가면 내 집은 100만 원 올라가야 이게 좋은 거지.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집 갖기가 마냥 어렵고 투기자는 마냥 있고 신문에 보면은 부산 어떤 사람은 650대를 가지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 아파트 한 2동은 되겠죠. 그 정도면. 그거 원인이 뭐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사람이랑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입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부에서 그걸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채부터는 세금이 얼마, 세 채부터는 얼마, 다섯 채는 얼마 그렇게 중과를 하면은 갈 사람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막으니까 지금 직거래가 안 된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뭐 건설업자들은 그동안에 분양이 잘 되니까 받을 건 다 받는다. 지금도 미분양이 전국에서 몇만 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반값으로 한다던가 한 30% 낮춰봐요. 다 팔리지. 부동산 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기적을 풀어달라. 자기 원가는 안 낮추고 그것만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현장에서 일이 없어서 이렇게만 떠들죠. 단단히 내가 볼 때는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침체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돈 번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을 뿌리를 뽑아야죠.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집 사가지고 돈 버는 일은 끝났다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나중에 내가 부동산 정책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 정말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부동산은 잡아야 됩니다. 그 김익은 청와대 대변인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생겼는데 집이 30년 동안 없다가 집을 샀는데 아내가 그걸 상의도 없이 했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고 상의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부동산 잡는 건데 작년에 그걸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25억에 샀는데 35억, 40억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게 간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 뭐 당연하게 물러나야 되죠. 문제가 참말로 많은데 어쨌든 사퇴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이 많이 떠들지만 그 사람들 부동산 정책을 다 파헤쳐봐요. 심지어 나경원 씨 같은 사람들 늘 파헤치면 대단히 많이 나올 텐데 여기까지 합니다.